서울시가 한옥의 재발견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로 하고 앞으로 10년간 한옥마을 1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옥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히고 심의도 낮춰 대중화할 계획이며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은평구의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지난해 임시회에서 부결된 청여울 수영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재심사가 예정돼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가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을 개선합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 동마다 3개에서 5개가량 운영하던 주민자치회 분과는 2개 내외로 축소합니다. 또 주민자치회 주요 기능이던 사업의제 발굴과 예산 집행 중 예산 집행은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담당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의회가 1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16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김호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임시회가 은평 구민 모두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고문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황재원 부의장이 5분 발언에 나섰는데요. 황 부의장은 찬반이 첨예한 사업이나 조례 제정 등에 관해 의원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공개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17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은평구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추진 방향 등을 점검합니다. 22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인데요. 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난해 임시회에서 부결된 은평 청여울 수영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재심사가 예정돼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대조동이 청년주택 내 청여울 수영장을 은평구 체육회와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2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한옥의 재발견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한옥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한옥마을 1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옥의 개념을 또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히고 심의도 낮춰 대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의 핵심은 한옥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고전적 모습에서 벗어나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을 건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매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 계획의 핵심은 한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완화해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한옥, 더 쾌적하고 편리한 한옥이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은평 한옥마을과 북촌 같은 한옥마을 1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옥마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 기준은 완화합니다. 73개였던 한옥 건축 심의 기준 가운데 창호와 기와, 처마 길이 등 33개는 완화하고 창틀과 대문 등 11개 항목은 폐지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수선시에는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신축 시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옥 그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도 최대 50%까지는 한옥 건축에 대한 그 지원을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K-팝과 K-무비에 이어 주거 문화인 K-리빙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한옥을 한류를 잇는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북촌과 서촌 한옥 마을에 공공 한옥 글로벌 라운지를 조성해 외국인 방문객에게 한옥과 주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요즘 1월에 쓴 난방비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죠.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 난방비 때문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나 겨울 나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인상된 난방비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에 이용선 국회의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화상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용선입니다. 예, 이번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가스 그 난방비 대란, 또 전기료 대란, 그래서 소위 에너지 대란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로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등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행 그 전달 체계 자체가 본인이 신고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잘 모르고 신청을 못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만 정도 되는 취약계층 중에 한 40만 정도가 누락됐다라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그런 빈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걸 원천적으로 좀 없앨 수 있는 그 전달체계 보완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발의안의 요지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적용이 되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이나 지원 남용과 같은 우려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그 정보 시스템에 기반해서 한 66만 가구 정도를 소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발굴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60만 되는데 그 대상자들을 지자체에서 그 본인들한테 우편으로 그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편 자체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뿐 아니라 도시가스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연료를 쓰는 가령 LPG라든지 그 등유라든지 이런 데들 또 좀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매년 그런 사회보장 관련된 복지 정보들이 변동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새로 줄기도 하지만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굴하는 것을 하게 되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존에도 누락군이 있지만 신규도 누락군이 생겨서 그런 경우를 원천적으로 극복하려면 지자체가 가장 그런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일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예 직권으로 신청하고 물론 본인 동의 절차는 밟아야 되죠. 지자체가 직권으로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거고요. 예,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또 이제 공공요금까지 연이어 오르게 되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서민들까지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중산층 재정 지원은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취약계층 지원은 촘촘하게 하고 중산층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약자 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서 하자라는 거고요. 이미 유럽은 작년부터 에너지 대란을 맞아서 거기는
가정과 기업에 대해서 그 재난이라는 개념 하에 수십조 이상의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에너지 기업, 최근 2, 3년 동안 에너지 기업들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는 횡재sen이 연대기여금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좀 초과이익을 좀 일부 세금으로 환수해서 그걸 가지고 지원금으로 쓰고 있는 이게 현실이고요. 우리도 뭐 그 지금 정유사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조 이상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도 그 4개 시중은행만 16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상여금 파동이 국민의 눈살 많이 찌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정유사사 같은 경우 1000%, 1500% 지금 상여금 운운하면서 국민들이 이 에너지 대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뭔가, 그래서 그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그 초과 이득을 좀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그 에너지 대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네, 끝으로 주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하여튼 지금 그 세계 경제가 복합 경제 위기, 우리 작년부터 이 고물가, 고금리의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부터 그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 위축, 저성장에 따른 소비 위축이 강탈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그 뭐 소위 생활 수준, 생활에도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고 있고요. 특히 그 아까 이야기한 일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계층들의 어려움들이 지금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좀 정책을 통해서 이럴 때야 국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가의 그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에너지 대란, 이 공공용 대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그 재정을 통한 그 극복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삶들이 좀 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선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을 개선합니다. 우선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는데요. 동마다 3개에서 5개가량 운영하던 주민자치회 분과는 2개 내외로 축소합니다. 또 주민자치회 주요 기능이던 사업의제 발굴과 예산 집행 중 예산 집행은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양천구는 자치회 간 특화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주민이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대상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소규모 건축물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점검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은평구 건축안전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은평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를 안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할 방침입니다. 양천구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넘겨 152도를 달성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난 14일까지 모금을 진행한 결과 최종 모금액은 목표였던 8억 5,500만 원보다 약 1.5배 많은 13억 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모금액 중 성금은 6,500여만 원, 성품은 6억 4천여만 원입니다. 이번에 모인 기부금은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